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만이 실수도 하지 않는다. 실수와 위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삶을 최소화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기적으로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극한의 노력과 과감한 모험심을 발휘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실수를 통해 열린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은 모든 가능성을 우리 앞에 펼쳐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섭리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모든 경험과 체험은 우리가 지금 완수해야 하는 과제에 반영된다. 모든 것에는 그 뜻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내야만 한다. 우리가 저지른 모든 실수는 도움이 된다. 과거에 만났던 모든 사람은 우리를 새로운 만남과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준다. 이런 관련을 인식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 자신의 몫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선행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에서 벗어나 꾸준히 배우며 성장 발전하는 것이다. 당신의 불을 키워줄 네트워크를 구성하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멈추어 서 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의 결정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변에 머무르면 당신도 마찬가지로 가난해진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가난을 한탄하며 지내게 될 것이다. 이 책을 읽기만 한다고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천을 해야 한다. 그것도 가능한 한 빨리 말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 자신을 성공으로 가도록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상은 너무나도 빨리 대부분의 사람들을 휘어잡는다. 어려움이 곧 성장의 기회라는 사실을 잘 안다고 해도 막상 그런 어려움이 실제로 생겼을 때는 또 다르다. 그런 어려움은 대부분 하필 가장 상황이 나쁠 때 생겨나서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곤 한다. 이런 어려움이 겹겹이 쌓이다 보면 가장 확고한 결심도 종종 잊어버리거나 무시되게 마련이다. 당신의 결심을 일깨워주는 환경을 만들어라. 그러므로 당신이 결심한 원칙을 항상 일깨워주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옛말도 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과대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자신이 마치 다른 주변 사람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자아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는 어릴 적부터 흉내내기를 통해 배워왔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의 친지나 친구들이 우리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다만 잘 의식하지 못할 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은 책상 위에 올라서 있고 당신 앞에는 당신보다 힘이 약한 사람이 그냥 바닥에 서 있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힘을 겨룬다고 하자. 당신은 상대방을 책상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고 상대방은 당신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누가 이기겠는가? 끌어올리는 것보다 끌어내리는 것이 더 쉬운 것은 물리적 법칙이다. 힘겨루기가 지속될수록 당신은 점점 더 이기기가 힘들어진다. 다른 사람은 그냥 매달려서 당신의 힘이 소진되기를 기다리면 되니 말이다. 이 단순한 법칙은 우리의 경제적 상황에도 적용된다. 당신이 자신보다 가난한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당신은 발전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당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부자가 된다. 우리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이용한다. 우리 또한 그들에게 모범으로서 아니면 경고로서 역할을 한다. 어떤 역할을 택하고 싶은가?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람의 말만 경청하라. 당신 주변은 이렇게 상담인과 모범적 인물, 그리고 전문가 네트워크로 짜여져야 한다. 현재 당신 주변 사람들은 어떠한가? 절대 당신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그 사람들이 당신의 계획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 그냥 흘려버리는 것이 좋다.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자신의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권리가 없다.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신도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부자가 되려면 우선 부의 친근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손쉽게 부와 친해지는 길은 부자들과 어울리는 것이다. 통치자의 재능을 가능해 보려면 그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을 보라. 미리미리 좋은 상담가를 찾아 놓아라.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못한다. 오직 당신이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에게만 질문하라. 혹시 이런 말들이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당신 가족과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생각인가? 세상에는 항상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당신에게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당연히 당신에겐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줄 책임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부자들과 어울리는 것은 서로 상반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밤과 낮, 여름과 거울, 해와 달처럼 무수히 많은 상반된 것들이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이것들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더 큰 부자가 될수록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여 달성한 성공과 부를 그것이 부족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보다 더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이때 역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면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세미나에서 만난 미국의 억만장자. 나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재충전을 위한 휴식에 사용한 적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평소 일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문제들을 깊이 생각했다. 차분히 생각을 거듭할수록 나는 나의 열정과 의욕을 쏟을 수 있는 과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을 돈과 친근하게 만들어서 손쉽게 부를 쌓을 수 있게 해주는 것에서 나의 과제를 발견했다. 나는 돈에 대해 내가 깨달은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또한 스스로 정한 과제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더욱 성장하고 더 높은 단계에 올라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나를 도와줄 상담인을 찾기 시작했다. 이상적인 인물을 사귀는 좋은 기회 가운데 하나가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런던에서 열리는 세미나에 잠식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 억만장자가 강사로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200도 채 안 되는 자금을 갖고 석유회사를 건립하여 8선 만에 동해 $10,000의 자산 가치를 만들어낸 인물이었다. 그는 영국의 기업 가들을 모아놓고 다른 사람의 자본과 도움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키우는 방법에 대하여 말했다. 그는 석유가 배럴당 $40에서 $8로 떨어지는 극한 상황에서 자신의 정유회사에 $10억 달러의 대출을 끌어댔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러 다양한 업종에 투자, 12배의 성장을 일궈낼 수 있었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그를 내 상담인으로 삼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점심시간 때 나는 그의 테이블로 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마침내 전화 약속을 얻어냈다. 약속한 시간에 전화했지만 그와 통화할 수 없었다. 나는 여러 차례 다시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그의 비서의 목소리밖에 들을 수 없었다. 7번째 시도에서 나는 마침내 그와 직접 통화하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이틀 동안 자신의 성에 와서 묵으라고 초대하면서 일요일 오후 6시까지 오라고 했다. 성에서 나를 처음 맞이한 것은 그의 개인 비서였다. 그 비서는 나를 방으로 안내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나서야 나는 마침내 그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그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였고 그것을 감추려 하지도 않았다. 처음 그로부터 들은 말은 부드러운 인사말이 아니었다. 내가 왜 일요일 저녁을 당신과 함께 보내야 합니까? 그가 대뜸 물었다. 나도 화가 나서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곳에 온 사람이었다. 그것은 그에게서 무언가 배우겠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알아내려고 했다. 지금 이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내가 얼마나 잘 견뎌내는지 시험해 보는 건지도 모를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많은 인내심과 끈기를 발휘해야만 했다. 그는 여러 시간에 걸쳐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해댔다. 그의 질문은 주로 내가 왜 지난 1년 동안 쓸데없이 시간을 허비했는지 하는 것이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해 몇 가지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새벽 2시가 넘었을 때 그는 갑자기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말했다. 좋아. 이제 아주 간단하게 말해보게. 자네가 내게 줄 것은 무엇이고 내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네에게 정확하게 10분을 주겠네. 자네가 나를 납득시킬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일단 여기 서 자고 아침 일찍 조용히 떠나게. 나는 그를 납득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회사를 설립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미리부터 나의 목표를 분명하게 새겨두지 않았다면 이를 그르쳤을 것이다. 나는 항상 목표를 기록하고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리는 습관을 익혀두었었다. 그 후 6개월 동안 나는 돈에 대해서 그때까지 내가 배운 모든 지식을 다 함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나중에 우리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나누어졌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의 과제에 좀 더 몰두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돈에 대한 나의 대부분 지식은 이와 같이 나를 상담해준 몇몇 성공한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이다. 그 초석은 나의 첫 상담인이었다. 그는 내게 저축하는 법과 성공의 원칙들을 가르쳐 주었다. 그를 알기 전 나의 1년 수입은 10,000마르크도 채 안 되었다. 그러나 그의 지도를 받기 시작한 지 2년 반이 지나지 않아 나는 월 수입 10,000마르크를 달성했다. 나는 나의 상담인들에게 감사하고 있다. 상담인은 이렇게 찾아라. 모든 성공한 사람의 99%는 상담인이 있었다. 위에서 말한 나의 상담인을 예로 들어보겠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석유에 대해 아무 지식도 없는 사람이 8년 만에 석유 회사의 가치를 8억 달러로 끌어올리고 팔아치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에게도 역시 훌륭한 상담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선박왕 오나시스의 오랜 친구이자 오나시스 해운의 회장을 역임했던 콘스탄틴 그라초스의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성공을 단시 일에 따라잡고자 한다면 당신을 상담해 줄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 나는 이제 당신이 손쉽게 상담인을 찾고 또 그와 함께 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다. 성공이 기대되는 사람들과 교류하라. 일마 어느 성공한 건설업자의 파티에 간 적이 있다. 내가 보기에 초대된 손님들은 모두 사업가였고 또 자기 분야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가까운 사람 몇몇과 어울려 서 있을 때 오래전부터 우리와 잘 알고 지내는 사람 하나가 우리 무리로 다가왔다. 그런데 누가 보아도 그는 그 사이 많이 뚱뚱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건강지상주의자로 만나는 사람마다 비만의 폐해를 역설하던 그가 이렇게 뚱뚱해진 것은 너무도 이상한 일이었다. 우리 가운데 하나가 그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그는 자신의 여자친구가 끊임없이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해주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대답했다. 처음엔 그도 여자친구에게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야채 위주로 건강한 식사를 하자고 누누이 말했지만 또 무지 통하지가 않아 어느 때부턴 아예 포기를 했노라고 했다. 그 말에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 여자친구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의 변명이 계속되자 마침내 한 사람이 그를 심하게 나무라며 말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군. 너는 지금 내 여자친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니? 그러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음식 맛을 알고 나니 먹는 게 즐겁고 좋다고 말하라. 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말 실망스럽다. 우리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과 교류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되도록 그리고 자신의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우리를 채찍질해준다. 모범이 되는 사람을 모방하라. 누군가를 모방하려면 먼저 그를 다양하게 조사하고 분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모범이 되는 사람을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 영역으로 분류해야 한다. 물론 모범을 가까이에서 대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다.
당신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모범을 찾아서 분석할 수도 있다. 몸짓이나 말투, 언어 유형, 수사적 표현, 사고 유형, 감정 처리, 지배적 신념, 가치관 등을 분석하여 나중에 모방에 적용한다. 모방을 통한 학습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과정이다. 처음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몸짓이나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한다. 그러다 그들의 가치나 신념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 식사 습관, 숨쉬는 방법까지 따라하게 된다. 자신의 삶을 정말로 변화시키려면 이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의 변화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조절한다는 의미이다. 누구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모방한다. 단 당신은 그것을 의식적이고 선택적으로 모방해야 한다. 돈과 관련하여 자신의 모법이 어떤 확신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한다. 그 사람은 돈과 부를 떠올릴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야 한다. 또 하루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잘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지, 일하는 습관은 어떤지 등을 모두 알아야 한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고액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사람들 가까이 가본 적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관찰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다. 실천을 위한 열쇠. 이 책 첫 부분에서 당신은 부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점을 보았다. 5장에서 신념에 대해 깊이 생각한 이후 당신은 돈으로부터 자유에 도달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절제와 새로운 습관을 통해 당신은 새로운 생활 태도를 익혔다. 새로운 습관은 당신으로 하여금 중요하고도 올바른 일들을 큰 어려움 없이 자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습관의 핵심은 당신이 교류하는 주변 사람들이다. 상담인, 모범적 인물, 전문가, 네트워크 이 세 가지는 당신의 좋은 습관과 절제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도우미들이다. 진정으로 힘 있는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사람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한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는 강자이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는 군자이다.